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번에 지난주에 저 텀 프로젝트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제 두 번째 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코드들을 오늘 소개하는 것들을 전부 다 만들어 갖고 오는 게 이번 학기 최종 미션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미션에 대해서 뭐 지난번에 그 데이터 좀 늦게 주긴 했지만 한 2, 3주 안에 빨리 2주 안에 다 2주 남았죠. 12월 초까지니까 결정해서 코드들 완성을 하면 되겠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최종 텀 프로젝트로 오늘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이제 데이터 테스트 제로, 테스트 원 데이터 두 개를 드렸었고요. 이제 최종이 사실 하나 더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텀 프로젝트 3개, 최대 3개 또는 2개 정도 선에서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테스트 제로 또는 테스트 원 파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더 추가하면은 가장 사실 저가 라인이죠. 리얼 센스 계열 중에서 D415라고 하는 센서를 쓰고 있고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거의 10년 정도 됐고, 리얼 센스 10년은 안 됐구나. 한 6, 7년 이상 됐고요. 이 D415는 거리가 짧아가지고 3m 미만의 거리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고, 가격은 D435 계열보다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10만원대 근처에 지금 풍기가 일어나고 있어도 굉장히 싸구려 센서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에 있는 T보 무슨 X 회사가 돈을 떼먹는 바람에 D415를 50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만 500을 안 주고서 이거를 주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대구에 있는 T보 회사가 되겠습니다. X 한 글자를 안 가르쳐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리얼센스로 D415로 50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뭔가 책상에 있는 샷을 제가 찍었고요. 그 데이터 두 개가 테스트 0.txt 그리고 테스트 1.tx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0.txt를 보시면은 PC가 샷 표시는 넘버를 뜻합니다. 그래서 개수 수량이에요. PC의 개수가 약 796,777 사이즈는 21.2메가고요. 테스트 1.txt의 경우에는 PC 포인트 클라우드가 858,900개입니다. 사이즈는 22.9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게 되게 크기 때문에 PC가 거의 대부분 다 80만 개가 넘기 때문에 80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로딩하는 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전부 다 바이너리 파일로 알아서 데이터 뭐 내부에 다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테스트 0, 테스트 1의 데이터 파일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비디오를 한번 보면서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책상 샷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고요. 제 방에 이제 옆구리에다가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책상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 데이터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 거리가 한 3m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요 데이터들은 되게 멀리 있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책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뭔가 포인트 클라우드 기반의 인식 계열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바이너리로 일단 읽은 다음에 불필요한 데를 잘라버리고 우리의 관심 있는 포커스들을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불필요한 너무 멀리 있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책상 샷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상 샷이 어떤 것인지 조금씩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게 책상 위에 있는 물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선행 지식들 조금이라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이런 프리널리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그리고 잘하면 이 프리널리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상이라고 하는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뭔가 조금 더 다루기 편한 형태들로 문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책상 자체를 정렬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상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요. 옆에서 지금 보시면은 뭔가 책상에 리얼 센스를 놓고 찍은 게 아니라 제 눈높이에 놓고 찍었기 때문에 책상 자체가 책상과 벽 사이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상과 벽이 있다면 책상 위에 있는 물체들로 이 문제를 첫 번째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을 구해서 정렬을 할 것인가, 어떤 템플릿을 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겠고요.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널리지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여기 노란색으로 펼쳐진 벽이 있고요. 여기 책상이 있고 주황색의 책상입니다. 거기에 어떤 객체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체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뭔가 박스 같은 걸로 이렇게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이제 이런 선행 지식을 갖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샘플을 적당히 만들어서 옆에다 갖다 놨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책상이 삐뚤어져 보이죠? 이 뒤에 벽이 있고 밑에 책상이 있는데 이 녀석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눈높이에서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벽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Y축 방향으로 있는 게 데스크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박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템플릿하고 데이터하고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템플릿은 세 개의 면 데이터가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템플릿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생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까만색 데이터 모델하고 샘플 빨간색하고를 1차적으로 매칭을 하게 되면은 이 삐뚤어져 있는 지금 이렇게 벽, 책상 해서 빨간색이 아니라 까만색 벽 그리고 책상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정렬을 한번 하면 되겠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정렬을 해서 만들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벽 그리고 오브젝트가 있는 데스크, 박스 이 세 개가 전부 다 직각으로 되는 빨간색의 랜덤 데이터들을 평면들을 만들어서 이걸 템플릿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까만 데이터하고 빨간 데이터가 ICP 매칭을 이용을 해서 정렬을 한번 거치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자인 템플릿을 디자인을 할 거고요. 그래서 벽과 책상과 박스라고 하는 세 개의 면을 지금 보시는 동영상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벽은 저 데이터하고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벽도 그 박스도 적당히 크기만 맞췄고 데스크 책상의 경우에도 적당한 사이즈로 맞췄고 여기 지금 보시면 구멍도 뻥뻥 뚫려 있죠. 네. 이 정도로 템플릿을 만들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하고 빨간색 두 개의 템플릿 사이에 매칭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ICP 관련해서 조금씩 이해를 해보시면은 수량이 굉장히 많고 전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것일수록 잘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이고 전체 데이터의 양과 모델의 전체 데이터의 양과 샘플의 전체 데이터의 양이 서로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매칭이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모델은 100만 개 위에 100만 개의 데이터 안에 10,000개가
컵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샘플 컵 데이터하고 이 모델 데이터 100만 개 중에 10,000개가 컵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매칭을 해보면은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만 개 정도 하고 비슷하게 생긴 샘플을 만들어서, 샘플의 개수가 많냐 적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델의 전체 평균적인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샘플도 유사하게 만들면은 개수가 적더라도 수렴이 잘 됩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모델 데이터가 막 예를 들어서 100만 개가 있는데 거기에 거의 한 90%가 평면이다 라고 하게 되면 평면 샘플하고 이 데이터는 매칭을 해보면 매칭이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약 90%가 평면이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클로즈스트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개수가 클로즈스트 포인트를 따라서 트랜스폼을 찾아내기 때문에 개수가 많은 녀석일수록 그 녀석들과 굉장히 비슷한 샘플로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제 보시면은 제가 투 스테이지 방법론 얘기 드렸었는데, 제가 앉아 있었던 소파 위에 물체를 찍어보면 그 물체 중에 약 80만 개의 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0,000개 정도가 담배값에 해당하면 그 담배값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개수가 많고 렌색을 쓰기에도, 랜덤 서치를 하더라도 아니 한 80만 개 중에 10,000개밖에 없으면 80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80분의 1의 확률을 다시 랜덤 샘플을 구하기 때문에 맞춰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책상 샷, 데스크 샷 관련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책상과 벽에 대해서 1차 매칭을 하게 되면은 책상과 벽에 대한 데이터로 이 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이번 주에 도저히 그대로는 숙제를 못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색하고 까만색은 액츄얼 데이터, 진짜 데이터고, 빨간색은 제가 템플릿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책상을 보고 저도 야 이거 책상부터 일단 떼어내야겠다 해서 빨간색, 그리고 벽 데이터들, 옆에 있는 박스 데이터들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칭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매칭을 해보니까 우리 스테이지 1 지난번 수업에서 배웠죠. 스테이지 1에서는 소수의 샘플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모델 데이터가 되게 많다 하더라도 모델 데이터 약 한 79만 개 정도에서 10,000개 정도만 뽑아 봅니다. 그래서 number of PC in sampled M입니다. 모델 데이터에서 샘플을 구한 것을 우리가 M 프라임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델 데이터 79만 개를 M이라고 한다면, 오늘 펜이 없어서 제가 말로만 합니다. 프라임 되어 있는 것들은 샘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모델의 샘플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모델과 샘플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모델에서 다시 샘플을 구한 것을 M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 한 10,000개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스테이지 1, 우리는 샘플 데이터 빨간색 하고요, 우리가 만든 거랑 모델 데이터에서 샘플을 구한 것 M 프라임 간에 두 가지 사이를 만족을 매칭을 해줄 수 있는 호모제니어스 트랜스폼 H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구하고 나서 지금 매칭이 된 결과를 좀 보고 계십니다. 빨간색이 이동을 해서 이제 샘플 되어 있는 모델에 찰싹 가서 붙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상샷 위에는 객체가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ICP가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거의 이 데이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벽과 옆에 있는 박스, 그리고 책상의 데이터들을 이 몇 개 안 되는 샘플들에서도 이미 만족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겠고요. 첫 번째 ICP 돌리고, 두 번째 돌리고, 세 번 돌리고, 한 10번 정도 돌려보시면은 이 모델 데이터가 책상이래. 이 까만색 샘플을 구해낸, 모델에서부터 샘플을 얻어낸 10,000개 정도 되는 데이터에 가서 차사콩 붙고 호모지니어스 트랜스폼 H를 구해낸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샘플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스테이지 1에서 H를 구해냈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스테이지 2에서는 방금 전에 구했던 H, 샘플에서 구했던 모델에 대한 샘플 값과 원래 우리가 만든 빨간색 샘플, 거기에서 만들어진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 결과를 전체 데이터에다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거는 샘플을 구해낸 모델 데이터에다가 샘플 빨간색을 붙여서 만든 H를 얻어낸 거고요. 이때의 H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스테이지 2에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붙여봤더니 조금 더 까만색이 진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꽉 차 있으니까 79만 개. 왼쪽은 만 개밖에 없고 오른쪽은 79만 개니까 꽉 차 있고 빨간색이 잘 붙어 있는, 살짝 떠 있거나 일부 안 붙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스테이지 1에서 만든 걸 가져다 붙인 거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다시 스테이지 2로 들어가서 현재의 위치, 현재 이렇게 잘 샘플이 붙어 있는 것 같은 위치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ICP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79만 개에 대해서 돌리는 게 좀 귀찮기도 하고, 직접 돌려 보시면은 거의 변화 없이 또 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만 개에 대해서 구한 호모지니우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스테이지 2 전체 모델을 돌려놓고 거기에서 다시 ICP를 적용을 해서 스테이지 2 문제로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 이런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좀 있지만 얘네들은 전체 모델의 개수 약 79만 개 중에서 극히 소수에 해당합니다. 10분의 1 미만이 되기 때문에, 10분의 1도 안 돼요. 한 1,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샘플은 모델에 철석 붙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ICP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없는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규칙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1, 2로 구성해서 우리는 책상샷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샘플 도메인 위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제 정렬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이 데이터 중에 좀 쓸데없는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여기 지금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 X값으로 X 이상 값으로 잘라버려서 오른쪽에 있는 박스 지저분한 것들을 필터링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지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이제 필터링해서 특정 기준보다 큰 거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보시면은 Y 값이 지금 범위가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맥시멈 값으로 뚝 하고 잘라주면 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삭제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XYZ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값을 집어넣게 되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쓸모없는 데이터들을 빼고요. 책상 위에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책상의 면을 숫자를 잘 대입을 하시면은 책상도 거의 대부분 사라지고 그 위에 있는 오브젝트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오른쪽 샷이 되겠습니다. 이제 지저분한 게 다 없어지고 까만색이 실제 모델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부분들 정렬이 끝나고 나서 제거하고 나면 오브젝트 관련된 것들이 슬슬슬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평면 데이터들을 빨간색으로 샘플 템플릿을 만든 다음에 정렬시켜서 이 모델 데이터 위에서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하고 나면 책상도 제거가 되고 벽도 제거가 됩니다. 사실 이 뒤에 벽에 또 다른 몇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귀찮아서 거기까지 다 날려버렸고요. 그래서 이제는 빨간색 이런 책상 비스무리한 거 위에 템플릿 위에 물체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렬을 해줘야지 X축, Y축, Z축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런 물체들만 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제로 냈던 거에 여기에 거의 대부분 힌트가 다 나옵니다. 오브젝트는 위에 몇 개가 있을까? 입니다. 오브젝트의 개수를 전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뭔지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대략적으로 분포를 보니까 그룹이 몇 개 정도 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서 불필요한 것까지 포함하면 7개 또는 6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도 예상을 못했던 건데, 이 책상 위에 올려놨던 물체의 개수가 물체하고 상관이 없는 데이터도 여기 몇 개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리얼센스 D415가 워낙 저가인데다가 성능이 D430번대에 비해서 나쁘기 때문에 약간 그림자 비스무리한 거, 그리고 조명에 관련된 것들이 좀 데이터로서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여기까지 필터링을 잘 해가지고 쫓아와 보면 이건 좀 불필요하네, 이거는 데이터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필터링 작업을 잘 해보시면은 객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적당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 것들 중에는 진짜 데이터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충 눈으로 보니까 나는 한 6개, 7개 정도의 물체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자, 스텝 7번째입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 K-민 클러스터링 기법을 씁니다. K-민 클러스터링 기법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로봇 러닝 수업, 로봇 학습 수업에서도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EM을 쓰게 해볼까 했는데, Expectation Maximization은 하라고 하면 진짜로 숙제를 아무도 못할 것 같아서 EM이나 GMM 쓰는 방법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이 로봇 학습에서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안 하실 것 같아서 K-민 클러스터링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적용을 해봤고요. 또는 슬램 수업에서도 K-민 클러스터링을 배웁니다. 그래서 3차원 K-민 클러스터링 기법을 써서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K-민 클러스터링은 이 안에 오브젝트가 뭐 5개 있을 것이다, 또는 6개, 7개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얘들의 모든 점들, 여기 현재 점들이 이제 한 10만 개 정도의 10만 개? 개수 안 세봤는데 이 정도의 점들이 있고요. 이 점들을 완전히 랜덤하게 1번 클러스터, 2번 클러스터, 뭐 6번 클러스터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평균을 토대로 해서 평균에 가까운 거 위주로 다시 재조정 하는 겁니다. 그래서 K-민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로봇 학습 수업의 EM 파트를 보시거나, 아니면 슬램에서도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통과하고 나서 프로바빌리스틱, 그러니까 확률편 칼만 필터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자료를 참고하셔서 직접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뭐 다른 뭐 매트랩을 쓰고 뭐 이러고 자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데이터가 많아서 할 수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안에서 C 코드로 짜시길 바라겠고요. 코드 양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10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K-민 클러스터링을 적용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색깔 분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여기 보면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기에 녹색 부분, 여기에 파란색, 진한 파란색, 여기 뭔가 또 조금 흐린 파란색, 여기에 녹색, 여기 갈색, 여기 노란색이 있습니다. 저희가 힌트를 요 뒤에서 이제 드릴 텐데요. 여기 있는 물체들은 오늘 이 물체들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프리날리지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요새 딥러닝에서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부르고 있는 GT들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굳이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 볼 수는 없고, 이런 물체들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선행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좀 더 좋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그룹핑이 되어 있는 거는 K-민 클러스터링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떨어져 있는 애들은 잘 분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녹색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들은 이상하게 경계가 딱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두 가지는 이게 사실 서로 다른 물체인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되고 있고요. 이 뒷부분에 뭔가가 있고, 여기에 파란색,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K-민 클러스터링 기법은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3번에서 5번 정도 되면 이 정도의 분리 능력이 납니다. 처음에 약 한 10만 개, 5만 개,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점들에 완전 랜덤하게 클러스터 번호를 붙여 놓은 다음에 평균 값들로 이동을 시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완전하게 분리가 되고요. 바로 여기 녹색하고 노란색 부분이 잘라진 경계를 보시면 이거 틀린 결과죠. 사실은 요 사이의 오브젝트는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라지는 이유는 지오메트릭 디스턴스, 그 위치, 그러니까 거리를 얘기하죠. 그래서 벡터하고 벡터 사이의 거리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거리에 의해서 클러스터가 갈라지기 때문에 운 나쁘게 이 근처에 클러스터가 하나 있고 이 부분에 클러스터가 있어서 그 사이가 댕강하고 잘라진 겁니다. 색깔은 어떻게 넣냐? 여러분들 그 여태까지 예제 보시면은 칼라 인덱스, 칼라 쪽에다가 이 녀석들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대입을 잘 하시면은 이렇게 색깔 형태로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까지도 잘 구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드는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답을 알고 있으니까 이 오브젝트의 높이라고 하는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이런 데이터가 있고 빨간색은 이제 템플릿들을 그냥 제가 평면 데이터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남겨놨고 조금 데이터를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스케일 값들을 넣어서 데이터를 좀 크게 보이게 만든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제가 어떤 숫자를 썼는지는 제가 스케일을 한번 넣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끝까지 다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좀 높이를 바꿔 가지고 바로 정면에서 보니까 여기에 뭔가 있고 여기 뭔가 있고요. 연두색 요 사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바나나는 아닙니다. 연두색하고 노란색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파란색 뭐가 있고 여기 초록색이 있고 이 뒤에 고동색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답을 얘기 드려야 되겠는데 이거를 제가 일단은 특정한 높이 여기 있는 선처럼요. 이 높이보다 낮은 것들은 쓰레기 값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해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보다 이 선보다 낮은 데 있는 거 예를 들면 여기 노란색 요 뒤에 있는 갈색 여기 갈색 있죠.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녹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삭제를 해서 이제 까만색으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브젝트가 하나 둘 셋 여기 청색 그 곤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초록 연두색 여기 파란색만 남았고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이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에서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답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요 종이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들을 눈여겨보면서 무슨 물체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숙제를 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리면 이 초록색은 제 방에 흔하게 굴러다니고 있는 커피 먹고 버렸던 종이컵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 여기 요 바로 곤색이죠. 요 곤색 부분 이 녀석은 대충 사이즈 보시면 이게 종이컵이라고 알려드렸기 때문에 얘가 뭔지 아실 겁니다. 창작인의 친구 레종이 되겠습니다. 담배값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담배값 모른다고 할 때 전국 문인협회에서 창작의 동반자 담배값을 올리는 것을 반대한다 하고 걸기 대회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 파란색은 뭐냐면요, 이거 도저히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낼 수가 없을 거고요. 제 방에 있는 네모난 형태의 애플 모니터처럼 생긴 플라스틱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해서 답을 알려드리고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눈여겨서 보실 거는 뭐냐면 요 아까 바나나 같이 생겼던 이 녀석이에요. 요 노란색 여기 지금 이제 높이가 낮아 가지고 데이터가 아닌 걸로 분류돼서 사라져간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이 뭔가 저도 이 데이터를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잃어버려 가지고 저도 이게 뭔가를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의 정체는 무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정답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하기로는
이걸 사진 찍으면서 제가 벗어났던 제 마스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마스크가 여기에 있어서 높이가 낮게 나타났고요. 마스크를 지난주 수업인가 거기에서 책상샷 소파 옆에 뒀던 스투리에 있는 물체들 보시면 거기도 마스크가 있는데요. 앞만 봐도 이건 마스크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노이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스크라고 최종 판단을 저는 내려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녀석이에요. 요거 요 V자 비슷한 거. 얘 보면은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그죠? 이 녀석은 여러분들 납땜할 때 쓰는 파란색 니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퍼를 올려놨는데 높이가 너무 낮아서 현재 이 기준선에 의해서 물체가 아닌 걸로 판단 제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궁금증이 의아한 게 몇 개가 두 개가 있죠. 요 뒤에 있는 고동색, 요 앞에 있는 녹색 부분입니다. 얘들은 뭐냐고요? 이거 진짜 노이즈입니다. 완벽한 노이즈이고요. 저는 이게 이제 그 리얼 센스로 우리가 앞부분에서 ICP를 돌렸잖아요. 템플릿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뭔가 튀어나온 찌끄레기인가 하고 곰곰이 따져봤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책상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얼 센스의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의 경우에는 이 부분도 뭔가 데이터가 좀 이상하거든요. 되게 납작하고 그리고 중간에 없기도 하고요. 자, 이 부분에 아마 없는 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구멍 보이시죠? 조그만 구멍. 이 부분에 이제 광이 튀어서 스페큘라 형태의 프레놀 효과에 의해서 구멍이 빵 하고 뚫린 것처럼 보인 거고요. 레이저 반사광이 대부분 사라져 보이는 효과가 돼서 이 부분은 그냥 비시겠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도 이 근처가 뭔가 광들이 튀면서 여기에 뭔가 레이저들이 튀면서 노이즈가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앞부분 완벽한 모양으로 보셔도 되게 꼬불꼬불꼬불 뭐 이상한 모양 꽈배기 같은 형상인데 완전 순수 노이즈고요. 이 뒷부분은 책상이 일부 튀어나왔거나 또는 뒷면에 스테인레스가 뭐가 하나 있어서 빛이 튕겨가지고 가상의 물체가 있는 것처럼 나타났지만 높이 데이터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얘들은 제거해서 삭제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 이제 여기 레종 블랙 담배갑이 있고 이 부분에 컵이 있고 이 부분에 제가 제 책상 위에 있는 그 맥킨토시 모양의 로봇 플라스틱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오브젝트 중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구할 수 없는 이 파란색은 포기하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위치 추적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스케일을 해놨기 때문에 위에서 보시면 조금 더 형상들이 이제 좀 보이실 거고요. 이 녀석도 그렇고 얘들 이 세 개의 점들, 세 개의 지금 동그라미 그려놓은 부분들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들인데 파란색은 포기했다 치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은 생각 외로 이 리얼센서 500만원짜리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15만원짜리 D415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장렬하고 있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컵이 있는데 컵하고 이 녀석 마스크가 같이 겹쳐져서 이런 영상이 일어났다 치겠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보면은 또 몇 가닥들이 이상하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요. 컵 뒤에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컵 뒤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렇게 뿔난 것처럼 나와 있다는 건 이제 순수한 완벽한 노이즈가 되겠고요. 지금도 이 데이터 보시면 담배값 뒤에 뭐가 이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순수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담배값 뒤에 뭐가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왔다. 이것도 역시 이 담배값 표면에 빛이 레이저가 반사되면서 생기는 노이즈들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봇의 경우에는 말도 안 되는 여기 요만한 형태로 되어 있는 로봇인데 뒤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파란색 뭐가 붙어 있죠. 이 부분은 박스가 아닌가 싶은데 박스가 이런 식으로 보였다라는 게 우리가
아까 X민, Y민, 뭐 Z민, 맥스민 값들로 잘라버리면서 색상이 일부 붙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 이상한 데이터들이 보이는 것은 순전한 노이즈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제거를 하는 거, 뭐 영상 처리도 아니고 노이즈 제거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이거 3차원이기 때문에 노이즈 제거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값들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도 장점이 없어서 노이즈 제거는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책상 위에 있는 컵과 담배값을 찾아 들어갈지 한번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